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목소리로 듣는 시사 ASMR, 좋은 칼럼과 글을 허재영 기자의 목소리로 편안하게 들으시는 콘텐츠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좀 신선하게 봤다, 이런 그 댓글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 제가 그 이런저런 취재도 바쁘고 일이 많아서 정규 콘텐츠를 방송을 좀 못 해드려 가지고 이렇게라도 좀 네, 좀 이렇게 여러분께 좀 송구한 마음을 좀 대신해서 콘텐츠를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분간은요, 그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우리 민들레, 여기 너무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칼럼들, 글들, 많이들 가서 보고 계시죠? 거기에 올라오는 글 중에 여러분과 꼭 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 좋은 글을 좀 찾아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제 조금밖에는 왜 그럴까, 박지원과 조금밖에는 왜 그럴까, 이제 그 칼럼을 이제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그 2탄입니다. 박지현과 조금밖에는 왜 그럴까, 그 2탄인데 유시민 이사장 전 이사장이 이제 그 글을 쓴 다음에 이 박지원과 조금밖에가 조금 발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좀 논쟁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사실 뭐 그분 박지원, 조응천, 박용진 이런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몰랐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그 반발에 대한 또 다른 반박글을 쓰셔가지고 일부러 한번 찾아봤습니다. 박지현, 박용진 이런 분들. 어쨌든 뭐 이분들이 하시는 말들 중에 핵심은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일단 박지현 씨는 유시민 씨가 이제 이런 그 비판을 하니까 586들 아름다운 퇴장이나 준비하세요. 이렇게 응수를 좀 했네요. 좀 스트레스 받겠지만 좀 보면, 고마운 충고로 새기기엔 정도가 심각하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라. 히틀러와 스탈린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대했다. 언제요? 아니, 유시민 이사장은 그냥 칼럼 썼을 뿐이죠. 박지현 씨나 뭐 그죠? 조응천 이런 분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라고 글 썼습니까? 일단 글을 제대로 읽은 것 같질 않네. 유 전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쵸? 그냥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언제 박지원을 감옥에 가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제 가스실로 데려가서 고문하라 그래 했죠? 히틀러와 스탈린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게 논리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서 586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라. 난독증인가, 아무튼 스트레스 쌓이지만 박지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박용진 씨도 그래서 당이 잘 됐나? 유시민 이사장이 하자는 대로 당이 잘 됐나? 이렇게 응수를 했네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그러네요. 무슨 당에 애정을 갖고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것 같지 않다.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니까 당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아마 조국 사태와 그 후 있었던 여러 가지 포인트마다 그분과 의견이 달랐을 것 같다. 그분이 주장한 대로 지금까지 사태가 흘러왔을 거다. 그래서 당이 잘 됐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뭐 박용진 씨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과연 민주당이 잘 됐을까요? 무슨 비전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분들은 아무튼 스트레스 굉장히 쌓입니다. 항상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분들 박용진 씨나 박지현 씨, 뭐 조응천 씨 이런 분들 쓴소리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쓴소리가 당의 정체성과 별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판받는 거죠. 특히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당의 정체성과 안 맞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민주당이 불과 10여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잃었고,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실상 검찰의 조작 수사가 다 밝혀졌는데 그분도 그렇게 정치적 생명력을 빼앗겼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치적 생명력을 잃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검찰 개혁은 그래서 민주당의 정체성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조금밖에 박지원 이분들은 늘 검찰개혁 앞에서는 멈칫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죠. 쓴소리 한다고 비난받는 게 아닙니다. 쓴소리의 내용이 당의 정체성과 안 맞아요. 예. 다른 정당에서 활동을 하세요. 민주당에 계시지 마시고, 이런 비판을 그래서 받는 거죠. 특히 박지원 씨, 뭐 맨날 이걸 무슨 세대 간의 갈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586 용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민주당 내에서 누가 박지원 씨를 당신 어린애가 뭘 알아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습니까? 특히 여자라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죠. 박지원 씨가 비판받는 건 문제는 콘텐츠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박지원 씨가 주장하는 게, 맨날 하는 게 민주당이 정치를 싸움판으로만 갖고 가고 민생을 챙기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 민주당이 언제 민생을 내팽개쳤습니까? 예? 얼마 전에 그 노조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조 파업,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잖아요.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이 소상공인위원회를 다시 출범시켜서 민생 돌보는 데 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정치 싸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 주목을 안 할 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박지원이 이야기를 또 안 해요. 왜? 민주당이 또 잘하고 있는 거니까. 민주당이 또 일 잘하는 건 감추고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자신의 그 정치적 비중이 계속 있을 거니까, 계속 이런 것도 잘할 땐 또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안 하죠. 자기가 민생 챙기라고 해서 민생 챙겼더니 조용히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민생 챙기라는 얘기하면 누가 못합니까? 박지원은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매력이 없는 거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받는 거죠. 자, 자신들의 그 실력이 없어서 도태되는 것, 당의 정체성과 안 맞아서 도태되는 것들을 가지고 무슨 외부의 뭐 개딸들의 탄압, 뭐 정치 팬덤의 탄압이다 이렇게 치환시키는 건 좀 억지죠. 언제 박지원 대표, 민주당 대표 출마를 그죠? 나이가 어리다고 출마 안 시켰습니까? 당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자격이 안 돼서 그 당시엔 그렇게 안타깝게 자격이 안 주어졌던 것 뿐이지,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박지원 씨는 젊은 친구가 뭔 억지 부리는 정치부터 해요. 그 무슨 구태 정치입니까? 자, 아무튼 이런 논란들 속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조금밖에는 왜 그럴까 2탄 글을 썼는데, 오늘은 그 칼럼을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조금밖에는 왜 그럴까 2편, 유시민 작가. 지난번 칼럼이 좀 시끄러웠기에 한 번 더 쓴다. 조금밖에는 하나의 현상이다. 비평할 가치가 있다. 지난번 글을 조금밖에 1, 이 글은 조금밖에 2라고 하자. 필요하면 조금밖에 3도 쓸 생각이다. 어떤 기자들이 조금밖에 1에 없는 말을 지어내서 보도했고, 관련자들이 즉각 반응했다. 진보 논객에서 친윤 논객으로 전향한 대학 교수도 한마디 보탰다. 진중권 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60 이상이 되면 뇌가 썩는다고 했다. 하여튼 그런 이상한 천박한 말을 진중권 교수가 했어요. 자, 계속 읽을게요. 어떤 신문과 방송은 늘 하던 제목 장사를 했다. 놀라거나 화낼 필요는 없다. 그런 것도 조금밖에 현상의 일부다. 조금밖에 1에 대한 관련자와 제3자의 반응을 일일이 평하지는 않겠다.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토론할 만한 쟁점을 내놓지 않아서다. 조금밖에와 기자들은 내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을 외면했다. 독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논쟁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리라 생각한다. 내가 글을 잘못 쓴 탓일지도 모르니 초점을 가리는 몇 가지를 정리하자. 첫째, 왜 칼럼을 쓰는가? 시민들이 보라고 쓴다. 비평의 대상이 된 사람도 독자일 수 있지만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는다. 조금밖에 일을 쓸 때 조금밖에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낱 칼럼 따위로 사람의 생각을 어찌 바꾸겠는가. 누가 뭐라 해도 조금밖에는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이다. 자신을 비판한 칼럼을 읽고 성찰하는 정치인은 극히 드물다. 대개는 시근덕거리며 욕을 한다. 그게 정상이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비평가한테 화를 내서 좋을 건 없다. 화난 티를 내지 말고 유권자의 호감을 얻는 데 도움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나란 일을 하는 정치인은 감수해야 하는 불공정이다. 둘째, 어떤 정치인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때는 어떻게 하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편지를 쓰기도 한다. 여의치 않으면 문자나 톡을 보낸다. 젊은 사람이면 만날 때 내가 밥값을 낸다. 그래 놓고서 칼럼으로 까는 건 뭐냐고 항변하지 말라. 기대가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비평한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주권자의 권한과 비평가의 정체성을 절충한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평을 대통령이 보라고 쓰는 칼럼니스트도 있다. 불러달라고 대통령에게 소리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언론 자유를 빙자해 대통령의 정적과 비판자에게 대놓고 침을 뱉는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는 대통령의 참모가 되었고 어떤 이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슬기로운 비평 생활이다. 셋째, 비평가는 무엇을 책임지는가? 비평가는 자신의 논리와 관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평가에 도움을 주려고 칼럼을 쓴다. 내 시각과 논리와 해석이 옳다는 증거는 없다. 세상의 여러 견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다만 논리의 정합성과 철학의 일관성은 지키려고 노력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니 비평가인 내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말라.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 경험이 있는 비평가일 뿐이다. 유권자로서 민주당을 지지한다. 하지만 당원은 아니다. 민주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민주당이 내가 하라는 대로 무언가를 한 일은 과거에 없었고 지금 없으며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 유시민 때문에 민주당이 잘 되었느니 어쩌니 민주당을 얼마나 사랑하느니 마느니 하는 말은 접어두시라. 나는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넷째, 마이크 파워를 키우는 게 비난할 일인가? 아니다. 마이크 파워는 말과 글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치인이든 비평가든 작가든 마이크 파워는 누구나 원한다. 마이크 파워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나는 조금밖에의 의도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이 유명해지려고 민주당에 쓴소리를 한다고 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조금밖에 이를 왜곡해서 내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쓴 것이다. 나는 조금밖에가 옳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 생각한다.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대중의 신뢰를 받아야 할 정치인이다. 앞 뒤가 맞지 않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예컨대 유시민에게 관심을 끄는 지 오래고 유시민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도 못한다면서 조금밖에 이를 반박하면 득될 것이 없다. 귀는 막고 입만 여는 정치인이라는 오해를 받기 딱 좋다. 자신을 비판한다고 해서 독재자 아니냐며 발끈할 거라면 남한테 툭하면 사퇴하라고 소리치는 행위만큼은 그만두어야 한다. 젊은이가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해 보인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비평가더러 짠하다느니 불쌍하다느니 따사로운 말을 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성정이 야비하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다. 충고로 오해하지 마시라. 남이 듣게 말하는 건 충고일 수 없다. 비평가에 직업병이 도져서 하는 말이다. 어떤 민주당 정치인이 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 그렇지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님을 안다. 독선에 빠지지 않으려고 여론을 살핀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본다. 언론이 여론을 반영하고 또 여론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신문방송이 긍정적으로 보도했고 기사 건수도 많았다. 자신을 가리켜 비주류나 소수파가 아니라 소신파라고 했다. 진영 논리가 판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소신파가 오만과 독선에 빠진 의회 다수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정치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칭찬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믿음을 품고 신문과 인터뷰하고 방송에 출연한다. 그러자 우호적인 기사가 더 많이 나왔다. 정신 건강을 위해 당원과 시민들이 쓴 문자나 댓글은 보이지 않는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당을 망치는 악성 팬덤이라고 훈계한다. 악성 팬덤에서 민주당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불태운다. 나는 조금 박해의 언행을 이렇게 이해한다. 그들이 민주당의 다수파를 공격하거나 주류 정치인을 공격해서 이익을 얻었는가? 그렇지 않다. 손해만 봤다.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고 당직 선거에서 참패했다. 문자 폭탄과 악성 댓글에 시도 때도 없이 시달렸다. 그런데도 왜 줄기차게 쓴소리 노선을 밀고 갈까?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박지원 씨가 자신의 마이크 파워가 누구 못지 않다고 말하는 걸 듣고서야 나는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조금밖에 이래서 박지원 씨를 함께 다루었던 것이다. 나는 언론사의 90%가 친윤석열인 상황에서 그래도 되느냐고 물었다. 기자들은 그 질문을 못 본 척했고 조금밖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묻는다. 우리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을 50대 50으로 지지했고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힘당 지지율보다 적어도 낮지 않다. 그런데 언론은 90%가 친윤석열, 친국힘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 보도량이 많다고 해서 마이크 파워가 크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 아닌가? 언론이 우호적으로 보도한다고 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확신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비난 문자를 보내는 당원들이 옳을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다 내 잘못이다. 친윤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일은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 나는 공영방송과 극소수 신문을 제외한 온 오프라인 신문방송이 거의 다 친윤이라 본다. 친윤 언론이 90%라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난 여름 어느 새벽 대통령이 강남의 술집에 있었다는 의혹이나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을 대하는 언론의 행태를 보면 그 정도로 추산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 새벽 대통령이 술집에 있지 않았다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부재 증명을 하면 된다. 200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무성 의원은 내가 2002년 12월 대선 직전에 중국 북경의 북한 대사관에 가서 이회창 씨 부친의 관련 자료를 받아서 나왔다고 폭로했다. 목격자가 있다면서 친북 세력이 국회까지 들어와 암약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나는 중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음을 출입국 기록과 여권으로 즉각 증명했고 김무성 의원은 사과했다. 고소고발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공직자는 때로 부당한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부당한 의혹 제기에는 그렇게 대응하면 된다. 일정표, 자택 CCTV, 휴대전화 접속 기록 등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재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재 증명을 요구하거나 사실 여부를 심층 취재하는 신문방송은 거의 없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비난하고 제보자와 더 탐사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기사만 앞을 다투어 쏟아낸다. 수사기관이
언론사인 더 탐사를 마구잡이 압수수색해도 일절 비판하지 않는다.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은 한술 더 뜬다. 탐사 전문 매체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거나 다른 피고인 재판에서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친윤 언론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는 신문방송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 친윤 언론은 또한 야당 대표를 정치적 시체 안치실로 보내기 위해 검찰 조직을 총동원해 벌이는 정적 제거 수사에 적극 협력한다. 법률적, 사실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카더라 발언을 중대한 사실인 양 포장해 비리의 증거가 나온 듯한 분위기를 만든다. 그래서 어떻다는 게 아니다. 그냥 그렇다는 말이다. 언론이 대부분 친윤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뉴스를 소비하자는 것이다. 언론사는 대부분 사기업이다. 언론사의 대주주들은 대한민국 0.0001% 부자이며 최고 특권층이다. 대기업이 큰손 광고주다. 대주주와 광고주가 친국힘당, 친윤석열이니 경영진과 데스크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로 붐빈다. 그들은 국민의힘당이 부자와 강자의 이익을 지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 국힘당을 지지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기자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회사원이다. 기자가 자본과 정치 권력에 맞서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싸우던 시대는 지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예전의 신문방송은 사회의 공론장을 자처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신용이라도 했지만 이젠 그런 신용조차 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신문방송의 정치적 사유화로 이해한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정치적으로도 사유화한 신문방송은 민주당을 적으로 간주한다. 민주당에 해가 되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어도 최대한 키우고 대통령과 여당에 해가 되는 정보는 사실이라도 무시한다. 민주당의 정치인과 진보 지식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사만 낸다. 민주당을 포함해 진보 진영에 발끝이라도 걸쳤던 사람 가운데 자기네가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한다. 귀순자를 내세워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들은 민주당을 북한 정권만큼 싫어하는 듯하다. 친윤 언론에게 조금 박해는 북한 내에서 김정은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용도로 조금 박해의 말과 행동을 소비한다. 다시 말한다. 나는 조금 박해가 이적 행동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믿는다. 내가 주장하는 바는 조금 박해의 주관적 동기와 무관하게 친윤 언론이 조금 박해를 자기 목적 달성에 활용하려고 조금 박해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친윤 언론은 내가 박지원과 조금 박해의 인격을 공격한 것처럼 조작하고 그에 대한 관련자와 제3자의 반응을 다루는 기사를 냈다. 이 글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기사를 써도 신문방송의 정치적 사유화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데 500원을 건다. 조금 박해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데도 500원을 건다. 그러나 돈 1000원을 잃으면 불감청, 이연정, 고소원이다. 사족을 하나 달자. 나더러 맛이 같다고 한 친윤 논객에 대해서는 비평하지 않겠다. 그는 사실과 데이터를 무시한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판단한다. 글과 말로 감정을 배설한다. 친윤 언론이 그것을 퍼나른다. 배설물을 어찌 비평하겠는가. 피하는 게 유일한 대책이다. 네, 유시민 작가의 두 번째 조금 박해 칼럼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요. 진중권 씨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꼭 책을 쓰고 싶어요. 이게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들이 진중권을 상대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시기는 지났고
이 진중권 씨가 진짜 배설물이 맞거든요. 예, 이분은 정말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자신의 취재를 가지고 논평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누가 비평해야 되냐면 저 같은 기자들이 비평하는 책을 내야 돼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팩트 체크 전문가니까. 예, 그걸로 15년 이상 프로페셔널 업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진중권 같은 분들은 유시민 작가 같은 높은 분들이 할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책을 내야 돼요. 데이터로 분석해서. 제가 할 일이 많고 정말 바쁘다는 게 한입니다,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만 좀 하고 방송 마칠게요. 이 조금밖에 박지연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뭐 진영주의, 팬덤, 폭력 이런 얘기만 합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옳은 이야기를 해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생각 자체를 이분들은 안 해요. 그저 그냥 팬덤 정치, 진영주의적 주장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어디 뭐 팬덤이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따돌림 당하는 기자 아닙니까? 제가 민주당에 특히 제가 과거에 이제 드루킹 사건 폭로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정치적으로 큰 곤혹을 겪고 지금까지도 정치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은 저를 여전히 기레기라고 비판해요. 근데 제가 하는 쓴소리에 대해서 이분들은 전혀 응답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팬덤에 올라탄 기자처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야말로 모든 비판과 모든 쓴소리를 어떤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마타도하는 거, 마치 그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 사회를 위해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무슨 빨갱이 취급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박지연과 이 조금밖에 이런 분들 그리고 대부분 주류 언론들 저 같은 사람들과 이 쓴소리하는 민주당 당원들 이런 사람들의 비판을 진영주의, 팬덤 정치로 폄훼하고 마치 뭔가 정치권에 퇴출돼야 될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들, 당신들이야말로 사상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라는 것,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의 쓴소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정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사 ASMR 이거는요 뭐 영상으로 보셔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라디오 콘텐츠처럼 즐기시는 콘텐츠입니다. 자면서 들으셔도 되고 뭐 운동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산책하면서 들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편한 방식으로 소비해 주세요. 자, 저는 또 취재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우리 민주 언론 지키는 활동 열심히 하면서 한 주 보내겠습니다. 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